불타는 차에 있고 휘발유의 냄새가 당신의 폐를 질식시키는 냄새, 당신 주위에 꼬인 금속을 핥는 불꽃이 갑자기 손에 닿아 당신을 구해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이제 진짜 몸에 갇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지옥에 직면한 미혼모 라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등에 싣는 무게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리사는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여로 후 거리를 가로질러 하늘에서 타는 태양은 교과 과정을 분배했습니다. 세 자녀의 미혼모는 긴급하게 일자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인생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이는 그녀의 남자친구 에플라비오는 그의 진정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2년간의 관계가 끝난 후 라리사가 큰 친구인 안드레아를 잃었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리사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공유한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친구이자 미혼모는 단 1년의 아기인 라몬을 떠났다. 소년의 데모인 라리사는 어머니의 애정 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아이디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플라비오에게 결정을 내렸다. 나는 라몬을 입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무력하게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라비오는 그의 모순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까? 이제 그것은 한 번에 세 자녀와 함께 나를 체포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긴장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플라비오는 점점 더 결석한 반면 임신 8개월이 된 라리사는 쌍둥이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라몬, 집과 자신의 몸과 치료를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그녀가 초음파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집을 이상한 침묵으로 발견했습니다. 플라비오는 티켓, 전화 또는 어떤 형태의 연락을 떠나지 않고 옷과 소지품을 가져가서 사라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라리사는 포기감으로 지배적으로 울부짖었다. 스트레스는 너무 커서 그의 몸은 조기 노동에 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 고뇌와 강렬한 고통을 겪은 후 쌍둥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레난과 라파엘로 지명하여 기쁨과 슬픔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나의 도움은 그 순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라리사는 초기에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 안심하십시오. 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이나는 니나바 라몬이 말하면서 신생아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나의 말은 순간적인 구호를 가져왔지만 라리사는 그녀가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리사는 그녀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플라비오의 연금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갔다. 과정은 느리고 지쳤습니다. 친구들은 공동체가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다른 나라로 여행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득원이 없고 어머니의 제한된 도움으로 라리사는 가능한 빨리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 자녀를 돌보는 것은 기저귀, 음식 및 의료 약속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라몬, 레난 및 라파엘에게 최소한의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많은 일을 깨닫게 될지 궁금했지만 그의 자녀의 이미지는 그녀에게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라리사는 좌우로 달려가서 상점, 사무실 및 소규모 인근 거래를 시작하여 이력서를 배달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같은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이력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는 종종 교육받은 미소를 받았지만
닫힌 문과 비승인 외모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각 거부마다 자신을 반복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일이더라도 만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다리가 새로운 거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지만 이기려는 욕구는 피곤함보다 컸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그는 지갑을 열고 세 자녀의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곳에 있는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괜찮은 미래를 주어야 했습니다. 피곤하지만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의 수색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반복되었다. 1년이 지났고 라리사는 여전히 절망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친구 나 최저임금의 기부에 더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다른 헌신을 가졌다. 중요한 면접, 그가 갔던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소문이 고용 가능성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는 집 구석으로 걸어가서 얼굴에 태양이 강해졌지만 걸을 수 없거나 늦게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좋은 인상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페니를 구하려는 충동에 반대하는 택시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집에서 놓칠 돈을 쓰는데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차량이 도착하자 라리사는 들어가서 수줍은 미소로 운전자에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 소년. 내가 통과한 주소로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피곤한 얼굴을 가진 중년의 택시 운전사는 그의 머리로 확인하고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 따르면 트래픽은 그 당시 조용했기 때문에 라리사는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약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센터에서 일합니까? 라리사는 아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는 면접에 갈 거야. 이 공석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녀가 필요하다. 대화 중에 라리사는 택시 기사가 공손하지만 곡선을 무모하게 만들었고 간신히 깜빡거리는 노란색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긴장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방을 세게 잡았다. 내가 뭔가를 말해야 합니까? 닥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교통은 조용합니다. 자유로울 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리사는 방금 유리로 거리를 쳐다보면서 강제적인 미소를 스케치했습니다. 택시가 발전하는 동안 라리사는 자녀를 생각했지만 사랑하지만 이미 노인이었고 동시에 세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어머니 아나, 에이나는 집에 떠났다. 그의 입양된 겉손인 라몬은 거의 2살이고 쌍둥이인 레난과 라파엘은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적 장면은 그녀가 외출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했지만 그녀는 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편안한 삶을 줄 일자리가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운전자는 이미 빨간색인 기호로 고속으로 갔다. 무서워하는 라리사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죽었다. 그 남자는 그의 불안한 시선을 발견했고 그녀가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쥐고 뱃속에 매듭을 느꼈지만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침묵은 더 밀도가 높아졌고 라리사의 가슴에 엔진 소리가 울려 퍼져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리사가 반응할 수 없는 눈의 깜박임에서 택시는 트럭으로 옆으로 맞았고 처진 폭발로 타격을 입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가 뒤집혔습니다. 라리사는 세상이 그녀를 돌아다니며 거리와 하늘이 색상의 혼란으로 섞여 있다고 느꼈고 그래비티는 그녀를 좌우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 만에 택시는 거꾸로 멈출 때까지 여러 번 전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화되었을 때 라리사는 안전 벨트로 벤치에 부착되었고 흐릿한 시력과 귀에 윙윙 거리는 소리로 머리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무서운 침묵이 그 주위에 매달려 있었고 뒤틀린 캔과 철의 소리에 의해서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치고 있었고 그녀가 벨트를 풀려고 할 때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면서 그는 바닥에 휘발유 냄새가 퍼져 차가 부러진 차를 뚫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냉기는 엔진 근처에서 작은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몸을 여행하면서 퍼져나갔다. 필사적으로 그는 벨트를 강요하여 안전 잠금 장치를 당겼지만 메커니즘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머리가 욱신거리고 현기증이 매 초마다 증가하면서 추론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택시에 반죽된 문을 강요하는 것을 보았다. 강한 남성 손은 얼굴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라리사는 그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기 때문에 그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부드럽고 냄새가 나는 바지를 기억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해, 내가 당신을 여기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자를 외치며 팔을 뻗어 벨트를 놓아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헐떡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빠르게 들었습니다. 차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보러 왔지만 화염 때문에 아무도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분적으로 구르는 차에 들어갔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제발. 마침내 그는 자물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팔에 쓰러졌고 라리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낯선 사람은 그녀를 뽑아냈고 택시의 내부를 침략한 연기로 인해 매 순간마다 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남자는 그녀를 팔에 안고 도망갈 준비가 되었지만 폭발은 몇 걸음 넘는 걸음을 내딛기 전에 왔다. 소음은 귀머거리였습니다. 충격은 그들에게 미터를 앞으로 던져버렸고 라리사는 견딜 수 없는 열을 느꼈고 머리에 강한 타격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팔에 있는 느낌과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바질의 냄새였습니다. 그가 양심을 가렸을 때 라리사는 작은 차가운 방에 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가 붕대와 몸 전체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앉으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빨리 나타나서 손을 어깨에 친절하게 놓았습니다. 진정,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당신은 괜찮지만 쉬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멈췄습니까? 라리사가 여전히 기절했다. 간호사는 포괄적 인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머리에 충돌하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은 실제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는 의료 기록을 보고 방에 들어갔다. 당신은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박사는 라리사에게 다른 결과를 가진 많은 비극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던지면서 말했다. 머리의 흠집과 외상으로 이와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드라렌이다. 라리사는 심호흡을 살아있는 것을 안심했지만 택시기사 Y 검은 머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몸이 걱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 그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실패했다. 의사는 슬픔의 몸짓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내려다 보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차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라리사는 눈을 감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얼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녀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운전자에게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한 남자? 나는 그를 기억한다. 그는 나를 차에서 꺼내었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택시 운전사 너머에 누군가를 보았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혼란의 표현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의식이 없는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는 불행히도 이미 생명이 없는 2명의 희생자인 2명의 희생자만 가져왔습니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논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라리사는 차갑게 느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확신하고 남자의 검은 머리에 바질의 냄새도 기억했습니다. 환각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벨트에서 풀려나서 채서만 나왔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나를 데려갔다고 울부짖었다. 아무도 거기에서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까? 의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부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라리사가 조용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이 빡빡하다고 느꼈지만 너무 피곤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퇴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 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흥분하고 그녀를 열심히 껴안고 아이들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 라리사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 없었지만 사고 사건으로 여전히 마음이 끓고 있었습니다. 딸, 나는 너무 두려웠다고 아나는 라리사의 어깨에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신이 괜찮아 감사합니다. 라리사는 포옹을 돌려주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는 살아있는 귀환을 안심했지만 불안이 그녀를 소비했습니다. 그녀를 채서 꺼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녀는 심지어 사고 당시 거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구출되고 서두르면서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고 라리사는 누가 그녀를 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한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환각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의 머리는 선망이거나 심지어 경비원의 천사라는 가설로 끓였습니다. 결국 그가 병원에서 받은 정보는 택시 운전사가 그녀가 회수한 것과 같은 곳으로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강렬한 기억이 그녀의 상상력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바질의 검은 머리 냄새를 맡은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라리사는 공상에 뛰어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의 계정은 친구의 기부금과 어머니가 받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축적되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여전히 빡빡했으며 좌절감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집에서 그녀의 세 자녀는 관심과 자원을 요구했으며 라리사는 가족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아이들의 우유를 따뜻하게 하자 어머니 아나는 신중한 미소로 부엌에 들어갔다. 딸, 내 친구 도나 마르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한 간병인이 필요한 조르다나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라리사는 스토브를 끄고 어머니를 보고 흥미롭습니다. 심각한, 그리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퇴행성 질환이 있어 움직임 없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밤에 그를 돌봐야 합니다. 에이나는 계속해서 라리사에게 물 한 잔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리사는 한숨을 쉬었다. 잠을 자는 것은 너무 작고 여전히 아버지 임무를 놓친 자녀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기존의 공석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가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엄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아들들에게서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이마에 손을 대고 고백했다. 그러나 제안이 좋고 인터뷰가 없다면 아마도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아나는 딸이 만들려고 하는 희생을 인식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딸,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긍정적 인면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모닝날 아침 라리사는 요르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젊고 거의 쾌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사. 여기 조르다나가 있습니다. 나는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당신의 가용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여자가 말했다. 물론 가능합니다. 주소는 무엇입니까? 라리사가 대답했다. 고귀한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나는 당신을 데리러 갈 수 있지만 당신이 혼자서 오고 싶다면 자유롭게 꺼진 후 라리사는 어머니와 조르다나의 목소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대 약 30명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내 딸, 당신은 남자가 이미 나이가 많고 아내가 어릴 때 그 부부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나는 누군가가 남편을 돌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조르다나는 라리사를 일부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요리사, 저장 공간 및 2명의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밤을 보내는 방, 개인 욕실이 있는 아늑한 공간, 라리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면 조나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르다나는 깊은 슬픔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이리이란 철 난간으로 장식된 넓고 잘 자란 사다리를 올라갔다. 2층에서 그들은 문에 도착할 때까지 넓은 복도를 걸어갔다. 입장, 제발, 그는 금지된 목소리로 초대했다. 며칠 안의 질병은 너무 빨리 진행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심각한 퇴행성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개선이 없습니다. 라리사는 각각의 말씀을 빡빡하게 들었습니다. 요르다나의 고통은 거의 눈에 띄었고 조나의 표현은 말할 수 없어도 고뇌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침대에 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전화하십시오. 그가 더 많은 체중을 잃자마자 당신은 혼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다나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낙담을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울기 시작하여 손을 얼굴에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스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르나의 슬픔을 느끼면서 라리사는 몇 초 동안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라리사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변 베개를 정리하여 그를 더 잘 수용할 때, 그 당시 그는 간병인과 환자의 전문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은 강렬한 인간의 관계를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그는 조금 기대어 조나스의 손을 다시 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나스 씨. 같은 날
라리사는 몇 가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나스의 침대를 포장하고 프로브를 통해 그를 먹이고 텔레비전을 켜고 코미디 영화를 썼습니다. 나는 조나스의 취향을 몰랐지만 코미디가 그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노래의 부드러움이 방을 가득 채워서 대기에 약간의 가벼움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장면이 전개되는 동안 라리사는 조나스의 얼굴을 쥐어 깊게 보았고 작은 미소나 표현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그의 눈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조나스 씨가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약간 어리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쎄, 나는 약간의 유머가 언제라도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전진하고 있었고 라리사는 조나스가 편안하고 베개를 조정하고 혈청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손에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가지고 침대 옆 테이블을 남겨두기 위해 분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깐 잠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은 큰 좌절 없이 잘 흐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나스가 휴면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소음으로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텔레비전을 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조나스 씨. 그는 속삭이면서 방을 떠났다. 그녀는 조르다나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방으로 갔다. 방은 나머지 집의 사치에 비해 단순하지만 라리사가 어머니의 집에 살았던 방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많은 긴장을 한 후 짧은 평화의 순간을 가진 것처럼 환영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눈을 감고 오늘의 사건으로 지친 상태에서 빨리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라리사는 커튼 균열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햇살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간 작업 루틴에 익숙해져서 약간의 혼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빨리 기억하고 조나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는 일어나서 간단하게 준비했고 조나스의 방으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가 많이 땀을 흘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침실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라리사는 즉시 그녀가 창문을 닫은 것을 잊고 전날 밤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인수했습니다. 나의 신, 내 부주의 한 일. 그는 조나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에 다가가서 불평했다. 그의 얼굴은 축축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땀으로 인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나스 씨, 나는 공중을 켜거나 최소한 창문을 열어야 했다. 그녀는 그를 둘러싼 덮은 사람을 철수하고 그를 상쾌하게 하려고 노력한 다음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가서 얼굴을 말리며 어깨에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그 순간 그녀는 과소평가했다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돌보는 동안 조르다나는 방에 들어가서 라리사가 너무 바빠서 놀랐습니다. 좋은 아침 라리사,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까? 당신의 작품은 새벽에 끝났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면 자유롭게 느끼십시오. 조르다나는 눈이 피곤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라리사는 미소를 돌려보냈지 맞머리를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조나스 씨의 목욕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매우 땀이 납니다. 사실 나는 에어컨을 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을 열는 것을 잊었으므로 실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르단. 조르다나는 라리사의 고백을 듣고 놀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빨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요, 라리사. 첫날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더 조심하세요. 조르다나의 이해에 의해 완화된 라리사는 당신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르다나는 라리사가 조나스를 화장실로 데려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경비원 중 한 명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분 후 조나스를 팔에 대단히 데려가서
적응된 휠체어에 배치하면서 시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나를 화장실로 이끌었고 이 유형의 절차를 촉진할 수 있는지지 막대와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비원은 철수하여 라리사를 조나스와 함께 떠났습니다. 조나스 씨,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욕조를 안전한 수준으로 채우기 위해 탭을 열었습니다. 흐르는 물의 소음은 환경을 가득 채우고 책임의 긴장 속에서 약간의 침착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불편함, 깜박임을 시도하거나 모르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내게 경고를 시도해 보세요. 조나스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라리사는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동반한다고 느꼈다. 빨리 그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를 제거할 때 그는 즉시 그의 관심을 체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가 표시되고 약간 붉은색이며 중요한 영역에서 다른 질감이 있습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근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인가? 그녀는 그 순간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는 퇴행성 질병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이 브랜드는 분명히 사고 또는 비슷한 결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라리사는 먼저 욕조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 다음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몸의 모든 부분을 씻기 시작하여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 지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보였지만 직접 그것을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라리사는 적어도 그에게 구호를 주게 되어 기뻤습니다. 시간이 그의 머리카락을 씻을 때 그는 욕조 옆에 지지를 받고 있던 샴푸 병을 가져갔다. 밸브를 눌렀을 때 작은 녹색 잎 조각이 액체로 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 바로 올라간 냄새는 틀림없이 바질. 그 순간 사고의 기억은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신비한 남자가 불을 피우고 택시에서 그녀를 구출했을 때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아로마는 너무 독특해서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라리사의 하트 샷. 그는 내부적으로 외쳤다. 그녀는 몇 분 전에 돌면서 흉터를 기억하고 포인트를 켰습니다. 그녀를 구한 사람도 폭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등을 맞았습니까? 눈물은 라리사의 눈으로 생겨났고 그녀가 그들을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조 옆에 무릎을 꿇고 그는 빠른 마음으로 조나스를 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진실을 거의 외치는 강도입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심스럽게 그는 머리카락 샴푸를 마치고 부드럽게 문지르며 여전히 발견에 직면하여 믿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욕조를 헹구고 마무리한 후 라리사는 다시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조를 떠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요나스의 시선은 마치 자신이 의심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그를 대체하고 닦아내면 라리사는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철수하자마자 용기를 내고 조나스로 갔다. 조나스 씨, 당신은 나를 불에 타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목소리로 나왔고 거의 답을 구걸했지만 조나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라리사는 직전에 무언가를 말했을 때 깜박임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간단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깜박일 것입니다. 그는 숨을 쉬고 지시했다. 당신이라면 2번 깜박이십시오. 그의 놀랍게도 조나스는 매우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2번 연속으로 깜박거렸다. 라리사가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구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시트를 떨어뜨리고 조나스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그의 목소리가 금수되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순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음조차도 그녀를 쳐다보면서 구호의 혼합, 아마도 기쁨을 전달하면서 그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초 후 라리사는 자세를 권장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을 옷을 입자. 그는 다시 경비원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나서 가야 하지만 오늘 밤에 돌아올 거야. 보안의 도움으로 조낫는 옷을 입고 침대에 다시 놓았습니다. 라리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빨리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1000개의 생각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해 보였고 그녀가 입었던 꽃이 많은 앞치마와 일치하는 부드러운 미소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안녕, 도나 파티마, 맞아?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 내 딸, 어디서 도와드릴까요? 조나 씨는 그의 등에 큰 불타는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파티마는 한숨을 쉬며 머리로 확인했다. 한 달 전 조나스는 여자가 불타는 차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등의 일부를 불태우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조르다나는 그날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사립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괜찮았지만 브랜드는 영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관대했고 소녀를 구하기 전에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리사는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강한 감정이 가슴을 탔습니다. 나는 조나나스 이 샴푸를 던져 평범한 안티 CASP를 사서 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수제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리사는 이미 눈에 눈물을 흘리지만 약한 미소로 위장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파티마는 이제 미안한 어조로 반복했다. 그것은 우리를 존중으로 대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라리사는 짧은 포옹으로 요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슴이 감사로 가득 찬 느낌과 그 상황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슬픔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그가 문을 떠났을 때 그는 마침내 눈물을 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도덕적 부채는 결코 기본적인 치료로 지불되지 않을 것이지만 라리사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머니가 쌍둥이와 라몬을 돌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라리사는 조나스의 얼굴과 그가 그녀에게 고칠 수 있는 강렬한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에이나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딸, 당신은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파엘이 바닥에 카트를 가지고 놀면서 레난을 곧게 펴십시오. 라리사는 전체 이야기를 전했다. 흉터, 샴푸, 조나스가 사고로 그녀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확인. 그는 또한 자신이 의문을 제기한 대로 두 번 붉어지는 방법과 파티마와 대화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나는 딸의 손을 잡고 감동을 주면서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다. 보고서의 끝에서 구호와 혼합된 자존심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방해하셨습니다. 라리사는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리사는 조나스의 눈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마비조차도 살아있고 의식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돌볼 것입니다, 어머니. 그는 내 생명을 구하고 실제로 부상당했습니다. 고마워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목소리로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감사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까? 라리사는 요나를 매일 지칠 줄 모르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개인 위생에서 감정적 회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애정과 인내심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조나스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더라도 조나스를 즐겁게 하고 참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조나스 씨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화려한 카탈로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각각의 이름을 읽을 것이고 관심을 느끼면 2번 깜박임, 알았습니까? 그녀는 조나스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라리사는 그의 시선에서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눈은 깊은 슬픔과 사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마치 작은 희망이 그 한계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 것처럼 더 부드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파티마? 라리사는 한 번 집의 넓은 부엌에서 요리사와 이야기했다. 그가 더 흥분한 것 같습니다. 파티마는 당신의 보살핌 때문에 내 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많이 바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리사는 그녀의 밤뿐만 아니라 요나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그녀를 구할 때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었고, 돌보느니 욕구는 매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라리사가 조나스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구조에 대한 많은 추억을 유지한 사람과 같은 오래된 바질 샴푸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수제 레시피는 알레르기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외상성 사건의 기억을 방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파티마의 제안에서 라리사는 새로운 약물 샴푸를 구입했습니다. 며칠 만에 조나스 비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바질은 많은 것들에게는 좋지만 비듬은 아닙니다. 라리사는 웃으며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라리사는 조나스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으로 가득 찬 가벼운 줄거리는 라리사가 여러 번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방을 통해 반향을 일으켜 오랫동안 그곳에서 듣지 못한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조나스 씨, 이 부분은 웃겼다. 그는 평소와 같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라리사는 요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큰 놀라움을 가졌다. 그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라리사는 소리를 지르며 행복으로 넘쳐나면서 안락 의자 옆에 팝콘 버킷을 두드렸다. 조던 레이디, 조르다나, 부인이 봐. 조르다나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둘러 방에 들어갔다. 라리사는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거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조르다나는 남편을 보고 침대에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명백한 표현 없이 요나를 보았을 때 그녀의 열정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확실합니까? 라리사는 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물었다. 예, 그것은 매우 빠르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르나는 얼마나 훌륭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경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개선의 징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리사는 조르다나가 실망에 빠질 수 있는 기대치를 공급하지 않으려 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조나스의 아내는 많은 여행을 거친 것처럼 보였고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나의 반은 코드, 거의 차가운 길은 남편이 라리사에게 흥미를 느꼈다. 다음날 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라리사는 조르다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낮게 말했고 라리사가 다가왔을 때 노인 여성은 즉시 가죽 가방을 가져와서
조용한 발걸음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르다나는 라리사로 향했습니다. 잘자, 라리사. 이 여인은 내가 연구에 사용하는 식물을 제공합니다. 나는 식물학을 졸업하고 남편이 모든 비용을 돕는 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특정 허브와 식물로 우리는 그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습니다. 라리사는 조나스의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라리사를 괴롭혔습니다. 조르다나가 남편의 주제를 만질 때마다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밤 사건이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아침 2시경 라리사는 갑자기 조나스의 방에서 소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슬리퍼를 세우고 문 크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나스의 손을 잡은 요르나의 이미지를 발견하여 라리사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조르다나는 돌아서서 남편의 손을 떨어뜨려 음식 보조제가 있는 상자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병을 가져와서 보충제에 몇 방울의 어두운 액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는 라리사의 존재를 깨닫지 않고 방을 떠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왜 새벽에 라리사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상자에 접근하여 간음 보충제를 보았다. 그는 조나스를 보호하는데 거의 비이성적 인부스트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르다나의 태도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오염된 병을 가져다가 모든 내용물을 버렸고 부엌 근처의 창고에 재괴 잡힌 새로운 온전한 상자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그의 방, 마음의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조나스를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라리사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3일 연속 밤에 조르다나가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을 자고 남편의 방으로 가서 보충제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3박 동안 라리사는 보충제를 버리고 다른 보충제로 교체했습니다. 그녀는 조르다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위험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라리사는 보충제를 바꾸고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속삭였지만 라리사는 누가 말한 사람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그는 조나스의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입술이 흔들리고 눈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라리사를 외쳤다. 조나스는 반복해서 그의 목소리가 질식했다. 도와주세요. 라리사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다가갔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 강해서 요나가 그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인 조나스 씨? 그녀는 보충제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찰에 전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너무 미묘하게 라리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속삭였다. 아니요. 보충제를 계속 변경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 라리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나는 조르다나가 비난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더 큰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라리사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리고 그 이후 밤에 그는 계속 간음된 보충제를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보충제를 넣었습니다. 조나스의 회복은 거의 기적적이었습니다. 약 1달 만에 그는 팔과 다리에 힘을 얻었으며 그의 퇴행성 질환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조금씩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심지어 어느 날 침대에 앉아 도움 없이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몸통을 올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라리사가 로맨틱 코미디를 보게 한 것처럼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른에게 여전히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척하는 척했습니다. 조나스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들을 때마다 이동성이 없는 척하는 척하면서 빨리 불활성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집이 침묵에 몰두하는 동안 조나스는 마침내 라리사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회복했고 이미 약간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침실 안락 의자에 앉아 라리사에게 접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라리사,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르다나와 많은 실수를 했으며 그녀가 한 일은 잔인하지만 모든 것을 통과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큰 결함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위험이 있는 사람인 요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현은 존중을 보였다. 그녀는 눈에서 본 고통을 존중했습니다. 조나스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내려다 보았다.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나는 특히 조르다나의 임신과 관련하여 이기적이고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물었다. 거실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조르다나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을성 있게 라리사는 그 옆에 자신을 배치하여 복도를 걷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때까지 조나스가 아직 움직일 수 없다고 믿었던 집의 직원들은 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놀라운 느낌표를 발표했으며 다른 일부는 미소를 설명했습니다. 조나스는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요르다나를 발견하고 가슴을 감동시키는 긴장의 떨림을 함유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해진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전에 한 모든 일에 대해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조나스의 말은 방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엄격한 입장을 유지한 조르다나는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눈물의 양이 그녀의 분노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내 아들의 삶을 가져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임신을 받아들이고 나와 항상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려고 했고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나는 여전히 페니를 주지 않고 나와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당신은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라리사는 마비되어 그녀의 마음이 불을 피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나스가 그렇게 진지한 일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나스는 차례로 눈물이 얼굴을 흘리게 하고 어깨가 죄책감의 무게로 흔들립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금지 목소리를 말했다. 저는 큰 바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는 겁쟁이처럼 행동했다. 나는 당신을 지원했어야 했지만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제발 조던 용서해. 그녀는 계속해서 사라졌고 고통은 여전히 각 단어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속삭였다. 그의 눈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지만 조나스,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일 이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당신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괜찮아요. 이번에는 내 권리가 무엇인지 부인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토론을 위한 공간을 주지 않고 조르다나는 서둘러 그녀의 거실 문을 두드렸다. 조나스는 소파로 걸어가서 앉아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라리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며 방금 목격한 정보에 회오리 바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나스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우 잔인했다. 라리사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삼켰다. 플라비오의 포기, 쌍둥이의 어려운 임신, 그것을 깨닫지 않을 두려움. 그는 요르나가 한 일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남은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쉬게 할 것입니다. 라리사는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할 때 배가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신은 조르다나를 비난할 건가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과거에 그녀를 너무 많이 다쳤다. 나는 비겁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복수를 원한다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녀를 보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실수를 보는 것입니다. 라리사는 자신이 말한 것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조나스가 이미 독립하여 라리사는 파티마 옆에 있는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나스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결점을 알았으므로 그 이상적인 감탄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요할 때 그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조르다나는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해 보였고 그녀와 조나스는 이혼에 대해 친근한 방식으로 논의했습니다. 조나스는 조르다나가 과거의 모습과 달리 모든 것을 부여하는 모든 것을 부여했습니다. 특정 날에 홀을 통과한 라리사는 그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울고 요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요나스에게 사과했다. 조나스, 나는 단지 내 권리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분노로 자신을 눈을 멀게 했다. 고 그녀는 고백했다. 조나스는 손을 잡고 감격했다. 나는 이해하고 내가 원인악에 대해 다시 한번 용서를 묻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리사는 그들 사이에 더 낭만적인 사랑이 없지만 존중과 화해는 진실했다. 며칠 후 조르다나는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인 다른 남자와 임신했으며 네덜란드로 이사할 계획으로 파트너가 일하고 아버지가 되는 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나스는 고요한 미소로 말했다. 떠나기 전에 조르다나는 라리사에 갔다. 내 실수를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나는 더 끔찍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맹인이었지만 당신은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라리사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리사는 돌아와서 그녀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얼마 후 조용한 밤에 조나스와 라리사는 방에 있었고 편의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조나스는 진지했고 감사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라리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 그날 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심지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것을 위해 웃었다. 그녀는 뺨이 붉어지면서 미소를 스케치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쁨의 공격을 거의 한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조나스 씨. 당신은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내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수줍은 빛으로 나는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 자녀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학교, 옷, 음식,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리사는 특히 조나스의 과거의 실수를 알고 나서 자부심과 예방 조치가 혼합되어 주저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해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고백했다. 조나스는 물론 필요한 시간이 걸리십시오. 라리사는 어머니 아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또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조나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한 파티마와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라리사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아이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면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더 큰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라리사는 조나스의 눈에 여전히 나타나는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종 한숨을 쉬며 후회의 문구를 발표했다. 태어날 아들은 내 아들이었고 내 잘못에 따라 토론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조나스 씨.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뉴스가 없는 전 남자친구와 달리 실수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조나스는 그에게 고마워했지만 그는 계속 쓴소리를 냈다. 라리사, 당신은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연속이 나올 것입니다. 라리사는 초대에 놀랐다. 물론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는 흥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라리사는 카운터 뒤에서 어디서나 인식할 사람, 전 남자친구 플라비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기려고 했지만 늦었다. 라리사는 침착성을 유지하고 계산원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나와 남편을 위한 하나. 플라비오는 티켓을 통과하여 얼어붙었다. 혼란스러웠던 조나스는 라리사 옆에 스크리닝 룸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정착하자마자 그는 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라리사는 어깨를 으겟하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라진 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나스는 공중에서 가벼운 공모를 느끼면서 웃었다. 영화관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개찰구를 건너기 전에 조나스는 플라비오가 계속된 카운터 앞에서 라리사를 의도적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어서 아내, 우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그는 재미있는 극장을 크고 잘 말했다. 라리사는 웃지 않기 위해 붙잡았다. 플라비오의 표현은 순수한 당혹감이었고 이것은 라리사가 수년간의 포기에 대한 작은 재대결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리사는 조나과 자녀들과 어떻게 좋아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그림을 보았고 쌍둥이 수영 코스를 지불하고 라몬을 위한 책을 샀다. 그는 그들을 애정으로 대했으며 요나스가 과거에 두려워하는 친자 관계의 느낌은 이제 그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석조 벤치에 앉아 정원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닿아 다가갔다. 조나스, 무슨 일이야?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손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나는 이 소년들이 내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조다나와 함께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 방법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리사는 손을 잡고 그 옆에 앉았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조다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당신은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눈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성장하는 친밀감을 공유했습니다. 생각 없이 조나스는 그녀를 꽉 안아서 감정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키스는 거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움과 구호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속삭였다. 라리사는 웃으며 흥분했다. 조나스, 항상 저를 지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얽히고 그들은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